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 삼선. 첫 번째 이야기. 전생의 기억에서 자신을 살해한 범인을 발견한 소년. 시리아의 골란고원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사는 3살의 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전생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아이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마을 사람들을 전생에서 자신이 묻힌 장소로 데리고 가 자신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백골 시체가 묻혀 있었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예리한 날로 벤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아이의 머리에 있는 반점과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이는 도끼로 베어 살해당했다고 말했고 도끼가 버려진 장소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흉기로 사용된 도끼가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전생에서 자란 마을로 데려가 전생의 이름을 가르쳐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말한 이름을 조사해보니 4년 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 놀랍게도 소녀는 가해자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곧장 가해자의 집을 찾아가자 가해자 남자는 아이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가해자를 백골 시체가 묻혀있던 장소로 데려가 흉기로 사용된 도끼를 보여주자 살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이로 환생한 파일럿. 제임스 라이닝가는 어릴 적부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된 것은 말을 하게 된 2살부터입니다. 어떤 악몽이냐는 말에 아이는 불타는 비행기 안에 갇혀서 도망갈 수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불타고 있느냐고 묻자 일본군에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비행기를 좋아했던 제임스는 특히 단발 프로펠러기 콜세어 전투기를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항공기를 전문가만큼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부모는 제2차 세계대전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자 1945년 3월 3일 미국 항공모함 나토마 베이에서 콜세어 전투기에 타고 출격한 파일럿을 알게 됐습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란 이름의 파일럿은 일본군에게 격추당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사망한 휴스턴의 누나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뒤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제임스는 휴스턴의 누나에게 유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모르는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휴스턴의 누나는 제임스가 50년 전 죽은 남동생의 환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 제임스와 부모는 휴스턴이 사망한 장소로 가 꽃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임스가 전생을 말하는 일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루크 류르망. 5살이 된 루크는 가끔 이상한 말로 어머니를 놀라게 했습니다. 뜨거워, 너무 뜨거워, 여기서 안 나가면 죽을 것 같아 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루크는 파멜라라는 이름을 고집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나는 옛날에는 여자였다, 검정 머리에 검은 피부에 파멜라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크는 자기가 시카고에 살고 있던 파멜라라는 여성의 환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루크의 어머니는 시카고 호텔 화재 사건을 우연히 알게 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1993년 시카고 팩선 호텔 화재 사건에서 추락사한 파멜라 로빈슨 씨의 이야기가 루크가 한 말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루크는 아직 글씨를 못 읽었고 시카고 호텔 화재 사건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크의 이야기는 미디어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루크는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와 30인의 사진 속에서 파멜라의 얼굴 사진을 망설임 없이 단번에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유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루크가 파멜라의 환생이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파멜라가 스티비 원더의 열성 팬이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루크도 스티비 원더를 가장 좋아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뤄본 모든 이야기는 정말 기묘했지만 생각할수록 전생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네요. 이 이야기들처럼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아도 데자뷰 같은 기시감을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당신도 기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면 꼭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랭킹 다이너마이트도 꼭 봐주십시오.